안녕하세요. 재무제표 파헤치기의 잔돈사냥꾼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반도체 부품 전문 제조기업 TCK 주식회사입니다. 파트 1. 회사 개요입니다. 우선 기업 정보를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1996년도 8월 7일에 한국 도카이 카본으로 설립된 회사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일본의 도카이와 한국의 KC 그리고 한국의 슌크 카본 테크놀로지의 합작 회사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001년도에 외국인 투자 법인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상호를 TCK로 최종 변경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위하는 사업은 반도체와 태양전지 및 LED용 부품 전문 제조회사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코스닥에는 2003년도 8월 18일에 상장이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본사는 안성시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식의 총수 및 주주 현황을 살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와 유통 주식수가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뜻은 감소한 주식의 총수나 자기 주식수가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수는 0%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거래량을 살펴보면은 현재 TCK는 0.32%, 그리고 리노공업이 0.43%인 것을 봤을 때 시장에서 해당 회사가 크게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주 구성 현황을 이어서 살펴보면은 토카이 카본 코퍼레이션 LTD 합작 법인을 설립할 때 만들었던 이 합작에 투자한 회사인 토카이가 44.40%로 일본 회사가 최대 주주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KC가 14.18%, 나머지 기타가 41.42%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요 사업 부문별 매출액 추이를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크게 반도체용 고순도 흑연 제품과 태양광용 고순도 흑연 제품, 그리고 LED 반도체 부품과 반도체 공정 부품, 그리고 히터로 나뉘어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가장 크게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무래도 반도체 공정 부품과 반도체 공정 부품 해외 부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두 개를 합치면은 전체의 84.4%를 가져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다시 말해서 TCK라는 회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공정 부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해하는 것이 이 회사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 K거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눈에 띄는 것은 반도체형 고순도 흑연 제품이 해외에서 최근 3년 동안 18.6%의 높은 성장을 보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실제로 가장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 공정 부품은 국내에서는 18.5%의 성장을, 그리고 해외에서는 8.9%의 성장을 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여건에 대해서 한번 이어서 살펴볼게요. 산업의 특성 및 성장성을 보면은 반도체 산업은 칩을 제조하는 산업인 것을 알 수가 있고, 크게 제조업과 주변 산업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주변 산업은 후방 산업이라고도 하는데, 이 후방 산업의 아랫부분에 속한 것이 바로 장비 산업, 그 다음에 주변 장치 산업, 그리고 반도체 재료 산업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TCK는 어디에 소속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당사 즉 TCK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반도체 및 태양광 웨이퍼의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의 부분품과 LED 반도체 소자 제조, 공정 정비용 부분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는 재료 산업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경기 변동의 특성을 보면은 반도체 재료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장비 산업과는 비교해서 반도체 경기 변화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데, 그 이유는 실제로 재료 산업은 소모성 중심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요 원재료로 보면은 그래파이트, 고순도 흑연인데, 이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그래파이트의 전량을 회사의 최대 주주인 토카이 카본 코퍼레이션 리미티드에서 매입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경쟁 우위 요소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은 최근 반도체 시장의 미세화 공정 전전으로 SiC 코팅 기술이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합니다.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살펴보시면 종업원 급여와 복리후생비, 그리고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는 고정비 성격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비중을 다 합쳐봤을 때 채 30%가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변동비의 비중이 더 크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원재료의 구입 현황을 통해서 가격의 추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원재료의 대부분이 그래파이트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것이 9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것의 대부분을 최대 주주인 토카이 카본 코퍼레이션으로부터 매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얼마의 가격으로 매입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그래파이트 A, B, C, D, E 모두 2019년도 즉 25기부터 27기 2021년도 반기까지 봤을 때 가격을 전혀 올린 것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회사는 수입할 때 가격을 더 높이 해서 비용을 매입하는데 비용에 대한 부담을 지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 실적을 이어서 살펴보면은 실제 19년도 25기에는 5만 3천이었던 것이 26기에는 7만 4천으로 대폭 증가했고 그 다음에 27기 2021년도 반기만 봤을 때에도 6개월치가 4만 5천인 것으로 보아 만약에 1년 동안 생산한다면 9만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전전년도에 비해서 약 100% 가까이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가동률이 98%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회사의 매출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여유가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TCK의 대차 정보를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총 발행 주식수 대비 대차 정보 주수가 51만 4천 주로 실제 4.40%나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대차 정보로 봤을 때는 대차 정보 주수가 꽤나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파트 2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재무상태표를 보고 증감 내역을 확인하자인데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딱 한 가지 조금 특이할 만한 점은 자산, 노란색 꺾은 선 그래프를 보시면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자산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 K거 기준으로 최근 5년 동안 어떻게 상승했는지를 살펴보려면 좌측 상단에 K거 관련된 표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본금은 최근 5년 동안 한 번도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자본금은 58억 원으로 유지된 것을 알 수가 있고 같은 기간 동안 자본은 19%씩, 부채는 17%씩, 그리고 자산은 19%씩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증자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이 19%씩 엄청난 스피드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 회사는 이익잉여금이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차곡차곡 쌓여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부채의 비중도 꽤나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지만 다행히 자본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20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실제 이 회사의 부채는 381억 원이고 지배주주 지분의 자본은 2,705억 원으로 재무 상태도 굉장히 훌륭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업에서 비용을 빼고 남는 돈이 얼마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영업이익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영업이익률이 20%가 넘어간다고 하면은 그 회사가 자신이 하는 사업에서 배타적인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아무래도 회사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 능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6년부터 최근 TTM까지 단 한 번도 30% 밑으로 영업이익률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최근 들어서는 그 폭이 점차 우상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회사는 영업이익률에서 배타적인 수익률을 내고 있는 굉장히 알짜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K거 기준으로 봤을 때도 매출액은 매년 18.7%씩 성장할 때 영업이익은 그보다 높은 22%씩 성장한 것도 제가 말씀드린 바를 뒷받침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매출에서 외상 비중이 얼만큼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 비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0%대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K거 기준으로 봤을 때도 매출액의 증가폭보다는 매출채권 및 기타 채권의 증가폭이 조금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13.3%의 매출채권 비율을 가지고 갔는데 TTM 기준으로 봤을 때는 12.7%로 소폭 하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고에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재고자산 증감 여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에 5.7로 재고자산 회전이 가장 더디게 진행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2020년도로 넘어가면서 그 재고자산 회전율이 다른 연도, 평년도에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려면 생산시설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그것을 유무형 자산의 비중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출이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상승하면서 유형자산의 비중은 자연스럽게 비중이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016년부터 20년도까지 무형자산을 살펴봐도 무형자산이 계속해서 비슷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무형자산을 항상 살펴볼 때 확인해야 된다는 점은 개발비가 얼마만큼 비용 대신 무형자산으로 계상되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연구개발 비용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무형자산으로 잡힌 개발비는 최근 3년 동안 아예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회사는 실제 발생하는 개발비에 대해서 판관비로 다 떨구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다는 것은 이익을 더욱더 크게 보이기 위한 그러한 행동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6년부터 TTM까지 손익계산서 항목별 증감률을 한번 살펴볼게요. 매출액은 최근은 4분기까지 18.7%의 굉장히 높은 고성장을 보인 것을 알 수가 있고, 매출 원가는 그보다 낮은 18.0%의 성장을,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19.5%의 성장을 보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판관비는 10.4%의 성장을 보여서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뺀 영업이익은 22.4%라는 엄청난 수준의 매년의 성장률을 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에서 영업 외 손익을 더하고 뺀 것이 바로 당기순이익인데, 당기순이익 또한 20.8%의 성장을 보였기 때문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성장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돈 잘 버는 TCK가 실제 창출한 현금을 얼마만큼 주주에게 나눠주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배당 성향 및 배당 현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주당 배당금을 먼저 살펴보면 500원에서 1000원, 100원대까지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5년 동안 단 한 번도 배당금을 줄인 적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이한 점은 배당을 높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 회사가 현금 배당 성향이 25.67에서 21.22로 돈은 더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배당 성향이 점차 떨어지는 아주 좋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0.88%의 배당 수익률을 갖고 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배당 수익률이 조금 낮은 이유는 주가가 훨씬 더 많이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고채 3년이 최근 1.70%인 것은 참고로 비교할 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 흐름표를 통해서 실제 기업의 돈의 흐름을 파악해보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꾸준히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특이할 만한 점은 2016년도와 그리고 2019년도는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돈보다 투자활동에 더 큰 돈을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활동 현금에서 다른 연도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이 회사가 쌓아놓은 잉여금이 많다라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면은 2016년도에는 55억 원이었던 것이 2020년도에는 391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 각 부문의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22%씩 성장을 했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14%,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계산 자체가 불가능한 것을 알 수가 있지만, 어쨌든 1억 원에서 마이너스 3억 원으로 거의 변동폭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도 꾸준히 증가해서 매년 48%씩 성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회사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당기순이익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보다 크기 때문에 실제 이 회사에서 발표한 당기순이익보다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 조금 작기 때문에 영업의 질이 좋다라고 표현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2020년도에 들어오면서 실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659억 원이고 당기순이익은 605억 원으로 실제 발표된 당기순이익보다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영업의 질이 좋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도 2020년도와 똑같은 추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K거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영업활동은 매년 20%의 성장을, 당기순이익은 21%의 성장을, 그 같은 기간 동안 TCK의 주가는 30%나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산의 변동이 생길 때 살펴볼 수 있는 투자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에서 2020년도를 넘어갈 때 잉여현금 흐름이 20배가량이 뛴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거기에 캐펙스가 소폭 하락했기 때문에 프리 캐시플로우가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서 20년도로 넘어올 때 주가가 상승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와 TTM 기준으로 비교해 봤을 때에도 같은 상황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2020년도에서 TTM으로 넘어갈 때에도 프리 캐시플로우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한 80억 가량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캐펙스도 소폭 증가했기 때문에 실제 영업활동의 증가로 인해서 잉여현금 흐름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가 상승률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30% 매년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TTM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에도 주가 상승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파트 3 기업의 적정 가치입니다. 기업의 주가 차트입니다. TCK는 현재 주당 11만 4,200원에 거래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19년도부터 20년도까지 프리 캐시플로우가 급증함에 따라서 주가가 24만 7,800원까지 찍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최근에는 조금 많이 떨어져서 주당 11만 4천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TCK와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의 지수를 비교해 보면은 코스닥과 코스피는 각각 매년 8에서 10%씩 수익률을 낼 때 TCK는 30%씩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찾고 투자하려는 회사는 A사분면과 B사분면에 속한 회사인데요. 자산과 부채, 자본을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으로 나누는 기준은 아래와 같고 실제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TCK의 영업 성격의 자산으로 얼마만큼의 돈을 벌었고 비영업 성격의 순자산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2018년도에는 순자산 875억 원으로 당기순이익 469원을 발생시켜서 정말 어마한 53.60%의 ROE를 발생시켰고 2019년도에는 소폭 줄어서 38.36, 그 다음에 다시 반등해서 2020년도에는 46.97%의 ROE를 발생시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020년도 기준 순자산은 비영업 성격이 1,417억 원으로 전년도와 전년도에 비해서 계속해서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TCK가 어떤 사분면에 속하는지를 살펴보면은 A사분면 윗부분에 속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업의 적정 주가입니다. 사경인 회계사의 S림 방식으로 계산해 본 결과인데요. 현재 주가가 11만 4,200원인 것을 참고로 알고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9년도에 25.68%의 ROE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적정 주가는 7만 3천원, 2021년도 예상은 23이기 때문에 실제 적정 주가는 6만 6천원으로 현재 주가보다 많이 아래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바로 앞에서 살펴본 실제 영업 성격의 자산으로 투자한 금액 대비 얼마만큼 벌었는지를 살펴보는 주가로 봤을 때에는 46.97%의 ROE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그 값을 넣어 본다면 적정 주가는 13만 5천 원 정도가 나온다는 거를 참고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S림 기준으로는 고평가 구간에 머물러 있는 TCK는 최근 5년 동안 주당 배당금의 꾸준한 성장을 이뤄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꾸준한 성장의 배경에는 실제 이 회사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그리고 잘 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기업의 성장성을 보면은 최근 5년 동안 캐펙스가 마이너스 1%라는 점은 조금 아쉬운 점이지만 반도체 산업이 흥할수록 그 다음에 기업의 성장성은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익성을 보면은 영업 성격으로 ROE가 19년도에는 38.36 그리고 2020년도에는 전년도보다 더 좋아진 46.97%로 굉장히 좋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최근 2020년도에서 TTM으로 넘어갈 때 FCF 또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 들어서 하락했지만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재무 건전성을 보면은 현금성 자산은 391억 원, 회사 청산시에도 1,417억 원 플러스로 여유롭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종합 의견입니다. 자신의 사업 분야에서 배타적인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TCK, 앞으로의 성장성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분석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